현재 CMS 주 1회 높은 반이고 디딤돌 2-2 최상위 좋아하고 정답률도 나옵니다. 원리셈 3-3 하고 있다가 힘들어해서 같은 문제집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연산을 힘들어하고 하기 싫어하는데 달래서 꼭 하는 게 좋을까요? 해주셨어요. 디딤돌 2-2 최상위 하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면서 원리셈 3학년 쪽 하고 있다고 하신 거죠. 예. 지금 3학년 내용으로 이제 지금 2-2 심화를 하고 있는 건데 3학년으로 가서 3학년 교과, 4학년 교과 이렇게 가시면서 CMS도 다니고 공부도 어느 정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연산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원리셈으로 하는 게 체계로 보면 좋거든요. 근데 아이가 좀 힘들어한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이의 성향에 따라 아이가 이렇게 뭐 4권씩 하는 걸 힘들어한다 라고 하면 교과셈을 하세요. 교과셈. 그 아이 생각하는 수학을 잘 하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컴팩트하게 연산을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하고 딱 연습하고, 연습을 계속 하면서 막 빠르게 잘하고 이렇게로 보다는 미리 연습을 한다 정도로 해도 아마 잘 해낼 겁니다. 수학을 잘 하는 아이들이라면. 그래서 원리셈이 더 낫긴 하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가지는 아이라면 교과셈으로 해서 학기에 딱 한 권 하고 넘어가시는 것도, 아이와 그렇게 협상을 해서 정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응용 단계 1학기 마치고 2학기 시작하는데요. 따풀 단계를 2학기부터 해도 되는 걸까요? 네. 지나간 교과로 맞춰서 한다 보다는 2학기 거를 공부하는 아이면 2학기 거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심화를 별로 안 해온 아이라면 1학기 따풀에도 배울 게 좀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라면, 심화를 이제 시작하는 아이라면 1학기 따풀을 하고 2학기로 넘어가는 게 도움이 될 부분이 있는데, 심화를 해오던 아이라고 하면 자기 진도에 맞게 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소마셈 K7 풀고 있어요. 다음은 어떤 걸로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원리셈 한 번 더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한 번 더 해주시지 말고요. 저는 어린아이들 연산은 너무 반복하는 거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마셈 K단계 하셨으면 원리셈은 7, 8세 단계 하세요. 근데 가르기 모으기에서 일부 겹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건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정도만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어가시면, 소마셈은 띄어세기 위주로 연산이 되어 있는데 원리셈은 가르기 모으기 위주로 연습하게 되어 있어서 7, 8세 단계 쪽, 그러니까 소마셈 P단계하고 비교해서는 원리셈 7, 8세 단계 쪽이 더 만족도가 높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원리셈 7, 8세 단계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5세 남아 해외 거주 중 넘버블럭스를 보더니 혼자 암산으로 받아올림 내림 하는 계산과 2자리 곱하기 1자리 암산을 하고 있어요. 원리셈 1학년 단계에 진행 중인데 암산으로 덧셈 뺄셈 정답률이 99%예요. 그래도 차분히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직 한글을 못해서 사고력은 제가 읽어주면서 풀어요. 원리셈은 잠시 멈추고 사고력이나 도형을 해야 할까요? 5세예요. 99%면은 의미 있는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1학년 단계에서 6권 중에 뭐 네모 구하기라든가 2자리 더하기 1자리 원리 배우는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의미 있는 책만 딱 골라서 하던가, 아니면 딱 멈추시고 사고력, 뭐 도형, 뭐 책 읽기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5세 아이인데, 5세 아이면서 수에 대한 이렇게 2자리 곱하기 1자리도 암산으로 하고 있는 아이에게 아무리 기초가 중요하다지만 1자리 연산을 계속 풀릴 수는 없죠. 만 5세네요. 저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 많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끌어 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초일 남자아이 CMS 온라인 탑반, 교과셈 1-2, 필드 베이직화, 점프 왕수학 1-2,
원리셈 2학년 나눗셈 해요. 왕수학은 70% 정답률인데 다시 풀어보자고 하면 대부분 다 풀어요. 심화를 즐거워하진 않아서 따풀 1-를 줘봤는데 오히려 나는 이렇게 안 풀고 싶다고 따풀 너무 싫어하는데 그냥 심화서로만 진행해도 될까요? 나는 이렇게 안 풀고 싶다고 하는 아이. 저는 심화가 다양한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서 그런 생각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게 실력 향상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어머니께서 이런 내용을 상담을 해 오셨어요. 따라하면 풀리는 초등수학이 친절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 아니냐. 말하자면 심화수학, 수학이라는 것은 스스로 해봐야 되는데 따풀은 너무 친절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부분보다는 어떻게 풀지 다 공식처럼 가르쳐주고 그걸 따라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당연히 이 책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의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을 보시면 앞에 친절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생각하는 방식들을 보면 공식처럼 되게 친절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생각하는 방식을 잘 뜯어 보시면, 곰곰이 보시면 아이에게 이 조건이 있으면 여기다 넣고 이 조건이 있으면 여기다 넣고 곱하고 나누고 하면 답이 나와 라고 공식화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푸는 데 있어서 왜 얘는 여기에 들어가고 왜 얘는 나누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게 과정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은 뭐야, 그 다음은 뭐야,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QR코드도 보시면 사실은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의 매력은 저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QR코드도 보시면 제가 특히 어려운 내용은 정말 10분 이상 동영상 강의를 담은 내용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처럼 그렇게 이제 전달하고 싶어서 그렇게 실제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따풀은 싫어. 이 책에서 생각하게 하는 방법들로 나는 하기 싫어가 아니라 어떤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도 배워본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걸로 따풀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이렇게 판단 드리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구분해야 된다라는 건 뭐냐 하면 충분히 심화서들, 최상이나 뭐 이런 심화서들을 자기 스스로도 잘 해온 아이들,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친절한 심화서를 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지만 따풀에는 제가 그동안 초등학생들 심화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하면 생각하기 쉽고 사고가 발전하더라 라는 내용들을 담은 거니까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내용을 볼 건가 안 볼 건가로 결정되어야 되는데, 최상위도 잘 해온 아이라고 하면 스스로 공부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화서는 생각하는 방식을 제대로 배우면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화에 도전해 가는 아이들에게는 따풀을 꼭 추천하고 싶다라는 요 기준에서 판단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근데 너무 싫어하는 건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왕수학은 점프 왕수학 최상위 과정입니다. 선행을 넘어갈지 사고력만 집중할지 고민이에요. 제가 앞에 사연하고 연결돼서 질문을 하신 건가요? 그러네요. 학년이
초1이네요. 초1이면 선행에 대한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사고력이나 심화서들이나 두루 많이 풀어서 힘을 기르는 수학, 힘을 기르는 수학 공부로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때입니다. 다음 원리셈 초2 마지막 건 나눗셈 이제 해요. 초3 세자릿수 덧셈 같이 쭉 나가고 교과는 센수학 곱셈 마무리 길이 재기 들어가요. 원리셈 3학년 두 자리 곱셈하면서 나눗셈 착착 같이 나가도 되겠죠? 초2가 원리셈 마무리하면서 네. 원리셈 3학년 거 나가시면 되죠. 크게 고민하실 부분 아닐 것 같습니다. 응원만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초4 남아입니다. 작년부터 학원도 다녔고 과외도 하면서 4-2 했는데 정답률이 80% 아래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기본만 풀리며 현행 중인데 집에서 따풀 시켜봐도 될지요? 아님 잘 봐주시는 학원을 다시 알아봐야 될지요? 그러니까 따라하면 풀리는 초등수학은 학원의 역할을 하라고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4-2 했는데 정답률이 80% 아래일 때가 많아요 하셨는데 4-2가 어떤 수준의 책인지가 나와 있네요. 만약에 4-2가 응용 이상의 책 또는 심화서였다 라고 하면 80%가 나쁜 게 아니에요. 80%를 하고 20%를 배우면 돼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배워가면 됩니다. 80%의 정답률은 나쁜 건 아니고요. 물론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면 틀리는 게 꽤 많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저는 틀리는 문제들을 어떻게 잘 배워가느냐가 정말 제대로 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거나 과외를 하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어쨌든 일정 부분 틀리는 부분들에 대한 학습, 그 다음에 학원을 다닌다고 생각하면 학원은 뭘 하기 위해서 다녀요? 체계적으로 잘 배우기 위해서 다니잖아요. 그래서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책입니다. 일단 추천해드려요. 학원 고민하신다고 하니까 학원을 다니든 안 다니든. 최근에 지난번 방송이네요. 지난번 방송에서는 어떤 어머니께서 아이 다니는 학원에 따라하면 풀리는 초등수학 들고 가서 원장 선생님에게 추천해 드렸다고 사연도 있었는데